삼국지에서 유비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난 군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뛰어난 무장과 책사들을 놓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호대장군의 버금가는 실력을 지닌 인물도 있었지만 유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총나라의 신하가 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1. 비연초피 혹은 번초. 삼국지에서 총나라의 무장을 떠올리면 대부분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이른바 5호 대장군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게 뛰어난 실력과 전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번초, 비연초, 북방의 이민족을 세 차례나 격파하며 국경을 지킨 영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비가 젊은 시절 이 인재를 직접 만났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유비가 번초를 품었다면 촉한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번초는 삼국지 연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정사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제로 하진 휘하의 군사였던 나근노인의 제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무예뿐 아니라 전략과 판단력까지 두루 익힌 그는 마치 한나라의 명장 곽겁 영헛취빈을 연상시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용맹하고 지적이며 자존심 강한 장수였죠. 하진이 피살되고 나근이 전사하자 번초는 고향인 우주유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유비 또한 공손찬 휘하에서 우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습니다. 번초는 직접 유비를 찾아가 자신을 써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비는 공손찬의 부하 신분이라 마음대로 사람을 모을 처지가 아니었죠. 그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두려워 결정을 미루었고 결국 번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번초는 원소와 조조 밑에서 활약하며 북방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선비족과의 세 차례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중원의 북쪽을 안정시킨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은 그 시대의 여느 장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만약 유비가 그를 영입했다면 조은과 더불어 촉한의 무력은 한층 강해졌을 것이며 훗날 제갈량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도 덜었을 것입니다. 결국 번초의 이야기는 유비에게 남은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때를 놓치면 남의 사람이 된다. 이 교훈은 유비조차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이 전형된 번초, 비연초와 더불어 유비가 한때 영입할 기회를 놓친 또 한 사람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전yen 무주의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충성과 지략을 겸비한 천재형 무장이었습니다. 전yen은 어려서부터 관우와 장비 같은 인물들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양부인 왕문은 공손찬의 측근 장수였고 자연스럽게 유비가 머물던 그 진영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는 유비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언젠가 그를 따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둘을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비가 공손찬을 떠나 새로운 세력을 일으킬 때 전yen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기의 어긋남이 결국 두 사람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성인이 된 전yen은 병법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원소를 거쳐 조조 휘하에 들어가 북방의 변방을 지키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흉노와 선비 같은 북방 유목민들을 제압하며 위나라의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yen은 단순한 전투형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적 판단력, 병력 운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조 휘하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배신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전예가 유비를 따랐다면 촉한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번초와 함께 제갈량의 부담을 덜어줄 좌우의 팔이 될 만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전예와 번초, 이 두 사람만 있었다면 촉한은 더 강한 방어선과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아마 관우가 고립되어 전사하는 일도 제갈량이 홀로 천하를 짊어지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전예의 이야기는 유비가 놓친 또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지만 결단의 순간 한 걸음 늦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태사자 유비가 놓친 또 한 명의 전설. 후한말 온 천하가 불타오르던 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난세의 하늘을 향해 솟구쳤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강동의 맹장 태사자. 그는 한때 유비와 인연을 맺었지만 끝내 손책을 따르며 오나라의 전설로 남은 사나이였다. 만약 그가 유비의 곁에 남았다면 삼국의 균형은 훨씬 일찍 촉한 쪽으로 기울었을지도 모른다. 태사자는 산동 동네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활과 말에 능하고 의리와 효심이 깊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공융휘하에서 무공을 세웠고 스승이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이때 유비와 태사자는 서로를 알아보며 깊은 우정을 맺었다고 전해진다. 태사자는 유비의 그릇을 꿰뚫어 보았고 언젠가 천하를 도모할 인물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시기 유비는 아직 세력을 키우지 못했고 태사자를 머물게 할 힘이 없었다. 결국 그는 손책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다. 강동으로 간 태사자는 손책의 신뢰를 얻어 여러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화웅을 쓰러뜨리고 황조를 토벌하며 강동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 이름은 곧 강동의 전신전신으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건한 11년서기 206년 겨우 30을 넘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오나라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았던 유비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만약 태사자가 유비 곁에 남았다면 어떠했을까? 관우와 나란히 싸웠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형주의 운명도 촉한의 미래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의기와 이상이 교차한 순간이었지만 시대는 두 영웅을 갈라놓았다. 유비는 뜻이 있어도 힘이 부족했고 태사자는 뜻이 커도 머물 곳이 없었다. 결국 역사는 그들의 스쳐 지나간 인연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만약엔 그랬더라면 방덕 운명에 뒤틀린 충의의 장수,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방덕 부하는만큼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인물도 드물다. 그는 용맹과 의리로 이름을 떨쳤고 한때는 유비와 함께 천하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었던 사나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초계적 관우의 숙적이 되어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남겼다. 방덕은 서량의 명장 마초 휘하에서 활약하며 동관 전투에서 조조를 두렵게 만든 1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세력이 무너진 뒤에 그는 마초와 함께 한중으로 물러나 세력을 재정비한다. 건한 19년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할 때 방덕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한중의 군주 장로가 그를 마초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인질로 잡아두며 길을 막았다. 그 한순간의 얽힘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결국 방덕은 북쪽으로 향해 조조 휘하에 들어갔다. 조조는 그의 능력과 충의심을 단번에 알아보고 중용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번성 전투. 방덕은 관우와 맞서 싸운다. 그가 유비 곁에 남았다면 함께 싸웠을지도 모를 그 인물과 말이다. 방덕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충의의 장수로 살았고 그리 죽겠다라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신념의 완성이었다. 만약 방덕이 마초와 함께 익주로 향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촉하는 관우의 비극을 막고 삼국의 균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그는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시대가 갈라놓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형제였다. 그의 거미관 장조와 나란히 섰더라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영웅담으로 쓰였을지도 모른다. 서서 슈슈 충과 효 사이에서 갈라진 비운의 책사. 서서 본명은 서복. 그는 명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으로 이름을 떨쳤다. 형주 일대에서는 사마휘의 제자 사걸리이라 불린 네 사람 중 한 명으로 제갈량과 방통, 석광원과 함께 배웠다. 그러나 서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세상으로 나와 세상을 구할 영웅을 찾아 나섰다. 그가 유비를 만났을 때 유비는 여전히 조조에게 쫓기며 불안정한 세력을 이끌던 시기였다. 서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직접 유비의 군으로 들어가 전술을 세우고 군심을 다잡으며 연전연승을 이끌었다. 그의 전략은 과감했고 실제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갈량보다도 현실적인 책략가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조조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거짓 편지를 꾸며 그를 허창으로 유인했다. 모든 게 함정임을 알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유비에게 눈물로 작별을 구한다. 그때 남긴 한마디가 후세의 역사를 바꾸었다. 내 능력은 제갈공명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오. 그를 얻으신다면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유비를 제갈량에게 인도했고 촉한의 역사를 새로 쓴 운명의 달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비는 동시에 또 하나의 별을 잃었다. 만약 서서가 떠나지 않았다면 촉한은 제갈량이 대계를 잡고 서서가 전장을 지휘하는 쌍두지체그로 천하를 뒤흔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서는 결국 효를 택했지만 그 선택은 그의 충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켰던 진정한 군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잃어버린 천재 혹은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책사라 부른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유비의 곁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6. 진권 유비가 놓친 또 하나의 전략가. 삼국지 역사 속 뛰어난 책사라면 흔히 제갈량, 곽가, 손욱, 사마이만 떠올린다. 하지만 진권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때 유비의 곁에서 봉직했지만 결국 위나라의 핵심 정치가로 성장하며 촉한이 놓친 전략 카드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진권은 북방 명문 가문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폭넓은 지식을 갖추었으며 국가 운영을 설계하는 능력 또한 탁월했다. 혼란스러운 후한말 그는 유비에게 스스로 나아가 전략을 바치며 여러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전략은 현실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나 제갈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시험했다. 유비가 불안정한 권력 속에 있을 때 진권은 결국 독자적인 정치 경로를 선택해 떠나야 했다. 이후 그는 조조와 위나라 황실의 신임을 얻어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 삼국 역사에서 촉한에게는 놓친 기회, 위나라에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 만약 진권이 유비 곁에 남았다면 그는 제갈량과 함께 촉한의 국사를 나눠 맡으며 내부 행정과 전략 설계를 동시에 담당하는 쌍두 전략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촉한은 단일 전략가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전쟁과 내정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권의 사례는 역사가 단순히 용맹과 지략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절한 시점, 올바른 선택, 그리고 때로는 운명이 모든 것을 가른다. 유비와 함께할 기회를 놓친 진권, 그는 결국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촉한이 잃은 인재의 상징으로 기록된다.